네, 논준모연구소 김성환 소장입니다. 연구모형 짤 때 주의할 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계획서가 만들어지는 이제 시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이 강좌를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8월 13일인데 보통 9월 개강되면 이제 연구 설계를 하게 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연구자들은, 학생들은 연구 모형을 뭐 짜보겠다고 엄청나게 지금 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또는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될 줄 알았는데 논문 지도 과정에서 안 된다 그러든가, 아니면 이제 될 줄 알고 막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뭐 앞뒤 말도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개판 5분전이 돼간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예방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꼭 명심하셔가지고 연구 모형 짤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내 아이디어나 또는 내 머릿속 생각과 같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누가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뭐 교수님이시건 선배건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 컨설턴트건 간에 그 누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대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요 화살표 한번 그어볼까, 요렇게 화살표 한번 그어볼까, 요거 한번 넣어볼까, 요거 한번 빼볼까, 이런 즉석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절대 반영하시는 것을 유보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주로 이제 어떤 통계와 관련된 분석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때 통계 분석을 할 때 통계 분석에 적합한 모형이 이제 선정이 되죠. 이 모형에 들어가는 각종 요인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요인이 되겠죠. 요인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뭐 개념이 되기도 하고 문항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로 막 쓰이기 시작하는데, 요것들을 통칭해서 변수라고 한다면 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내 연구의 대상, 내 연구의 목적, 내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일치하는가, 그리고 이 조작적 정의가 어디에서 나온다? 이장 이론적 배경의 학술적 개념에서 나오는가? 학술적 개념과 동떨어진 조작적 정의가 되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부분 신경도 안 써요. 대부분 조작적 정의가 빠뜨리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간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앞에 인과관계와 관련된 또는 이제 내 가설 또는 내 연구 모형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 부분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연구 모형을 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 검토라고 해봐야 학술적인 개념, 요 안에는 이제 어떤 학술적인 이론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선행 연구의 동향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이냐. 학술적인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주로 보면은 나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도구의 구성, 이런 것들이 학술적인 개념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구성된 도구로 사용되는 그 변수들 간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근거로 선행 연구의 동향이라든지 한계가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연구의 의도이며 연구의 배경이며 연구의 목적이며 통틀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되는데,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화한 것이 요거란 말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연구 모형을 짜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 모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림에 포함시켜서 가설이라든지, 이 가설은 연구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 계획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방법론. 방법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근거가 제시가 돼야겠죠. 근거가 제시가 된다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를 말하는 거고,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연구조사가 다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서론, 이 방법에 대한 서술을,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 모형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셋이 앉아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쿵떡쿵떡쿵떡 한다고 해서 모형이 똥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모형 짤 때 항상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서 연구 모형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